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지수부터 먼저 챙겨서 보고요.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증시는 제일 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 좀 하죠. 오늘 그 탄핵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이제 한 뭐 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또는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용이 됐을 때 또는 기각이 됐을 때 각각 나눠서 정치 테마주들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제 그 쉽고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금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고, 근데 시초가 대비는 시초가 대비는 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죠? 마이너스 0.5% 네, 하락 마감했는데 여기도 시초가 대비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같이 보시면, 네, 아시아 증시 일본을 볼까요? 일본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1.3%. 우리나라가 이거에 비하면 반도 안 빠진 거죠. 중국 증시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홍콩 여기 마이너스 1.3% 항생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 지수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제일 덜 빠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그 뉴스에서 M7 얘기들 별로 안 나오죠? M7 매그니피센트 7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신고가 나던 그 대형주들인데, 요즘에 이 M7 종목들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어떠냐면 안 좋아요. 자, 애플 전체 추세를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 대부분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추세를 보면은 신고가를 최근에 내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쯤에 해가지고 신고가를 내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애플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있죠.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이고, 최근에 메타가 신고가를 잘 내긴 했었는데 2월 14일까지 신고가를 냈죠. 근데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건 그나마 좀 상태가 나은 거고, 아마존 여기도 이제 올해 12월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초까지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주르륵 끌고 내려오고 있죠. 고점 대비 한 10% 넘게 빠진 모습이고, 테슬라 네, 여기도 좀 많이 빠졌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TSMC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여기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황홀하다는 뜻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요즘에 전혀 황홀하지가 않다, 오히려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작년 11월 달에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가 다 하락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겠죠. 뭐 미국 주식 들고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이런 소리만 나오니까. 근데 12월 초에 이제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렸겠죠. 그래서 저도 그 기분은 이해를 해요. 뭐 비상계엄 선포가 잘했다 잘못했다 국민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으신데,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올라갈까 싶었는데 뭐 그런 일이 터지니까 놀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주식을 버리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ETF거든요. 미국 코덱스는 이제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이제 ETF예요. ETF? 뭐라?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비상계엄령 선포됐을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개미 까만색이 누구냐? 개인이요. 개미들이 이걸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 달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이거를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미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11월 달까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비상계엄령 터지니까 야이씨 이러면서 이제 엄청 산 거라. 이 ETF를 왜 미국 주식은 계속 갈 거야 그 믿음으로 산 거죠. ETF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특정 주식을 사서 손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TF를 사는 거죠.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ETF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 수익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 한국 주식 다 손절 때려. 다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개미들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만큼 올라간 거를 개미들이 산 거예요. 12월 달에 이만큼. 12월 달에 좀 더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게 무서워요. 뭐냐면 끝물에서는요 개미들이 쉽게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쉽게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건 거예요. 엄청 샀어 개미들. 우리나라 개미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ETF 이름이 미국 서학개미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물렸어. 그때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사지 말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지 말라고. 바닥에 있는 미국 주식을 발굴해 사면 모르겠는데 남들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때 많이 말렸었는데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다 팔아 제끼고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개미들한테 다 팔아 제낀 거죠. 개미들이 다 들고 있어. 고점이 25,000원이에요. 지금 17,000원이죠. 고점 대비 한 15%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은 다 파는 것 같은데 개미만 잔뜩 들고 있어. 근데 문제는 미국 주식이 그게 조정에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 주식 손해보고 미국 주식 샀는데 또 손해보는 거예요. 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얘기 다 해드렸는데 이 당시에가 환율이 제일 비쌀 때 아니에요? 거의 1,500원에 근접했을 때 아닙니까? 1,500원을 뚫진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손절을 치겠죠. 배신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신을 한번 때린 사람은 다음에 배신을 또 때리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그 위연이라는 장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왜? 또 배신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손절한 사람은 또 손절하게 돼 있어요. 툭 하면 손절해. 나중에 또 손절하겠지 또. 그죠? 근데 환율이 거의 1,500원 근처에 있을 때 미국 주식을 샀어요. 1달러에 1,500원이잖아요. 1,500원 때 샀죠. 나중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서 1,300원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은 또 15% 전후에 뭐 비용 내고 그죠? 뭐 수수료 내고 환차 손까지 입는 거라. 그럼 대충 또한 15% 정도의 손실을 입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20-30% 손해 보고 팔았다고 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손실이 또 나는. 맞잖아요. 1달러를 바꿨더니, 그러니까 $10,000 갖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10,000가 7,000달러, 8,000달러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또 줄어드는 거야. 계속 줄어드는 거지. 이중으로 손해볼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분위기 따라가서 또 미국 주식 살까봐. 조심하시라.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당시에 서학개미들 이거 사게끔 유도했던 그 언론들이 요즘에 뭐 추천하는 줄 아세요? 금사라고. 그 다음에 채권 사라고 부추겨요 지금. 응? 조심하세요. 이때도 그랬어. 강남 자산가들이 다 미국 주식 한다고. 지금은 강남 자산가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금 많이 들고 있고 채권 산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금이
나중에 또 갈 수도 있고 채권이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은 안 가겠지. 그죠? 네. 조심하세요. 아무튼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자, 이왕 본 김에 ETF 좀 더 볼까요? 개미들은 최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개미들은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베팅했을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베팅했을까? 보시죠. 이럴 때는 인버스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하고, 자, 코스피. 자, 보시면은 이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니까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비상계엄령 나오고 나서 개미들은 자꾸 올라가는 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코스닥 쪽 레버리지예요. 코스닥 지수 요즘 잘 올라오죠? 근데 언제부터 팔았어요? 비상계엄령 이후로 개미들이 던졌어요. 안타깝죠. 물론 이제 늘 말씀드렸죠.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하방으로 본 거는 전 100%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던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해는 하지만 그랬으면 안 됐다고. 그것까지도 참았어야 된다고. 8년 전에 탄핵을 다 겪어봤는데 뭘 또 새삼스레 놀라세요. 제가 저번에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저는 8년 전에 정말 힘들어 해봤다고. 지금 이게 안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집에다가 한 달치 비상식량을 사놨다고. 그 왜 사놨는 줄 아세요? 그때 그 얘기 했더니 좀 웃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겁이 많아? 이러실 수 있는데 8년 전에 제가 애가 셋인데 막내가 거의 갓난애기였어요. 응? 기저귀 차고 있는 갓난애기였다고. 그럼 첫째하고 둘째도 어렸겠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뭐 그까짓 거 견딜 수 있죠. 그죠? 네.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근데 애기들은 다르잖아. 네. 응? 근데 지금은 이제 겁 안 내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개미들은 올라가는 걸 다 버렸다. 그러면 일반 주식도 많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 2배짜리 인버스, 즉 코스닥 고퍼스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나는 거죠. 이건 고퍼스,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거니까. 근데 어때요? 개미들이 이걸 샀어. 떨어지는 거에 베팅했어. 코스닥 폭락하는 거에 베팅했는데 그 이후부터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부터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코스피 고퍼스. 여기도 보면 검은색이 개인인데 개미들이 막 사죠? 특히 언제부터 막 사요? 2월 달부터 막 샀거든, 개미들이. 그게 손실나는 거. 왜?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 개미들이 또 그래요. 틀린 거예요. 개미들이 틀렸다고. 근데 개미들은 죄송한데 항상 틀려요. 이런 말하면 개미들, 우리나라에 무슨 1000만 개미들도 욕하냐 이러실 텐데, 아니 맞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닌 분들은 그죠? 그쪽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응? 죄송한데 항상 틀려. 뭐 전문가들은 뭐 맨날 만나요. 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개미들은 항상, 그러니까 개미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때는 그럴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뭉쳐서 뭘 하잖아요.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근데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아주 중견기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을 이끄는 그 기업가 정신이 있는 이제 오너가 한두 명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협동조합 있죠. 우리나라 협동조합. 선한 의도로 뭉친 협동조합이 그게 기업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안 돼요. 개미들은 뭉쳐있으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협동조합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이쪽도 똑같아. 이상 뭉치면 이상해. 네. 뭉치면.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나라 지킬 때는 맞는데 이상하게 돈 관련된 데는 이상하게 뭉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 아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대형주 마이너스 0.6% 빠졌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좀 더 빠졌죠. 코스피 중형주는 마이너스 0.3%, 코스피 지수보다 덜 빠졌죠. 코스피 소형주는 플러스 0.1%, 얘는 플러스죠. 이게 뭐예요? 중소형주 잘 들고 있으세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형주 어떻게 됐든 들고 계세요. 아셨죠? 들고 계셔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죠? 네. 포기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너무 쉽죠. 근데 포기하고 나서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실 겁니다. 그냥 비용은 포기하는데 손절하는데 비용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그 대가는 처절하죠. 소형주 안 빠집니다. 이거 자꾸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자꾸 짚어드렸죠,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가도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겠어요? 아니, 맨날 레파토리 똑같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은 잘 헤쳐나가시는 거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또 예언가들을 찾으러 가셔야지. 그죠? 네. 주식 투자는요. 내일 모레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맞추면 좋죠. 그죠? 좀 이따 저도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그에 따라서 얘기해 드릴 건데 맞추면 좋죠. 근데 맞추는 게 사실은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냥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즉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가끔 덤블링 할 때도 있습니다. 덤블링을 하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고수더라고. 내일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 맞추는 게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사기꾼 잡범이에요. 잡놈. 제가 말을 좀 세게 하죠. 네. 저도 처음에 그거 맞춰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그게 다 헛된 거더라고요.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면 그게 잡놈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게 욕을 할 때는 제가 그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고, 맞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소형주까지 얘기했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영배 아저씨가 재판관이라고 안 할게요. 판사같이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판사들이 저렇게 지 맘대로 판결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뭐 저야 뭐 판사들 저러는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8년 전 탄핵 때는 검사들이 난리지기더니 요번에는 판사들이 난리를 지긴 해요. 그죠? 네. 재판관은 판사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아저씨. 문영배 아저씨가 지금 졸속으로 이제 뭐 재판을 진행하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난 거지 뭐 이제 최종 변론이 오늘이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내일은 이제 그 이재명 씨 그 선거법 2심 그거 내일 결심이 있죠.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판결을 내려요. 선고 몇 월 며칠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탄핵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즉 다음 주는 아니지 3월 중순쯤에 이제 선고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14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걸렸으니까 대충 2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서 갑자기 문영배 아저씨가 우리 없던 일 합시다 그러진 못할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금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맞추는 게 그게 잘못된 거더라. 그냥 지수는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주가 지수는
그냥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상향. 물론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종목 얘기한 게 아니라 지수를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우상향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1970년 초에 근본이제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더 본격화된 거고, 죽을 때까지 우상향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만 믿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탄핵이 인용이 될지 또는 기각이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식 분석가들은 애널들은 이거를 맞추려고 막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사실 맞추면 있어 보이거든.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 달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의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해리스 안 된다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그거는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리포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막 얘기하는 거 말고 미국의 그때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가 라스무센이라고 있거든요. 라스무센. 뭐 거기 거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는 장난질 안 했거든. 우리나라 저 여론조사 기관 중엔 오죽 이상하게 쓰면은 뭐 구라미터라고 있잖아. 구라미터. 이름도 특이하게 졌다. 구라미터라고 있어요. 조롱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근데 미국에 나올 때 라스무센이라고 있어요. 그 대표가 오죽 답답하면 선거 막판에 그랬다니까. 아니 우리가 한 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만약에 틀렸으면 우리 여기서 망해요. 그러면서 막 나와서 막 그 라스무센 대표가 하소연을 하더라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미국도 주류 언론이 썩어 있었거든. 그건 제가 예언해서 맞힌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보고서 분석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자, 얘기 넘어갑시다.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우리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발작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얘기 꺼내려다가 아차 싶었어. 너무 안 했어요. 넘어갑시다. 네. 발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네.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네. 자, 일단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하고 기각됐을 때 각각 시나리오별로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 추천을 그렇게 했고 회원들 리딩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도 인용될 거다 기각될 거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향을 잡아놨어요.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제 회원이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보다는 기각됐을 때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부터 먼저 얘기해보자고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정치 테마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죠? 자, 기각이 되면요. 누가 시끄러워지냐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탄핵이 기각이 된다는 거는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얘기잖아요. 쓰면서 할까?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 복귀 당연히 하는 거죠. 업무 복귀하겠죠. 직무 복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복귀라고 할게요. 네. 그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갔다 왔는데 뭐 잘들 있으셨죠? 네. 우리 김치찌개나 먹읍시다 이럴까요? 중국이랑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고 북한도 잘 지내고 미국이랑도 잘 지내고 일본이랑 잘 지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자,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럴까요? 아니면 청소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청소할 것 같은데. 왜? 다 드러났잖아. 누가 진중이고 누가 배신자고 특히 권성동 같은 인간들, 그죠? 네.
지 친구인데 배신하고 막 그랬잖아. 자기 친구인데. 제가 지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친구인 줄 알았더니 배신 때리고 난리도 아니잖아. 네, 지금. 그렇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누구?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 중에 누가 먼저 피해를 입겠어요? 이재명 씨죠.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고 복귀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는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있을까요? 대통령이 기각돼가지고 돌아오면 지지율이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더 오르겠지. 이재명 씨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원식 씨 불리해집니다. 왜? 중국 가서 시진핑 아련하고 왔잖아요. 대통령이 돌아오면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친중 세력이 쫄지 않을까요? 다음 야당 쪽이고요. 여당 쪽에서는 누가 있겠어요? 오세훈. 조기 대선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 그쵸? 네. 사실은 오세훈보다 한동훈이 먼저인데 둘 다 훈이다. 그죠? 훈으로 끝나시네. 한동훈.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이랑 짜고서 이런 걸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럴 가능성도 한 10분의 1 정도 있지 않겠냐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여기서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 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서. 갑자기 들으면 이해 안 갈 수 있잖아. 그죠? 한동훈.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동훈 및 한동훈계 정치인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고 수혜를 입는 사람들. 대통령 기각돼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김문수죠. 왜? 지금 대통령 지금 조기 돼 있는데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할 때냐고. 그래가지고 지지율 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대통령이 이제 복귀돼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 차기 대선 후보로 더 확고해지겠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근데 홍준표 씨는 세모. 왜? 이 양반은 양다리 걸쳤거든.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근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편들면서 조기 대선 준비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 양반은 세모.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 근데 실제로 테마주를 보면 아리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등등등 이런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애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왜? 늘 뭐 하던 뭐 그거니까. 입 더러워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이준석은 신경 안 쓸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그런 얘기 드렸죠. 어제가 월요일이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대통령 금요일 얘기했나? 월요일 얘기했나? 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세력이 주식가격 하는 세력이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일까?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기각됐을 때 피해를 입는 거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할 때 우리가 대통령 기각될 거를 모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손해보고서 정리합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빨리 저기 정리해야 되겠다. 빨리 올려. 우리 손해보고 팔면 안 되니까 올려. 그럴까요? 당연히 올리고 팔겠지. 언제? 선거 전에. 그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해리스 대통령 떨어지기 전에 미국 해리스 떨어지기 전에 해리스 관련주 많이 올라간 거 모르세요?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해리스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올렸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오성 첨단 소재 이런 거 우리바이오, 대마 관련주 왜 올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주류 언론 쓰레기 언론에서 선동해가지고 아 해리스가 된다고 트럼프 절대 안 된다고 주가 올려갖고 다 빠져나갔잖아. 못 봤어요? 저기 제 방송 끝나면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한번 보세요. 11월 이제는 어떻게 해놨나? 이제 들은 다음에 빠져나갔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차트 보세요. 지금 뭐예요? 제 시나리오죠.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죠? 네. 동신건설. 이 차트가 개미들이 보기에는 왠지 조만간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보기에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씨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씨 지금 뭔가 급해가지고 계속 우클릭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기고 있는 게 확실하면 그렇게 우클릭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저 바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 냅둬도 그냥 지리멸렬하는 저긴데 그런 사람 상대로 지금 뭐 구구 파시즘이다 막 공격하고 있잖아. 심심해서? 아니 자기 살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차트를 보니까 왠지 하나 뽑을 것 같지 않아요? 오리엔트 바이오? 그죠? 왠지 한 방 더 뽑을 것 같죠? 오리엔트 전공?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니 거래가 그렇게 많은데 왜 너 못 가냐? 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왜 안 가는데? 거래 이렇게 많은데 매집이면 빨리 가야지. 왜 안 가는데? 이거 개미들이 보면요 조만간 급등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성이 갑자기 양봉 나오죠. 한 달 반 동안 쥐죽은 듯이 있다가 왜 그러는데 갑자기 이스타코 주가가 안 간 지가 12월 10일부터 안 갔어요. 그러니까 2달 넘게 안 가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 역시 뉴스 보니까 특히 MBC 뉴스나 이런데 보면서 야 MBC만 문제가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요즘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재명 씨 이제 저기 길이 열리니까 살아나니까 그래서 돈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망갈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행이고.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또 크게 바뀌면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은 네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 갖고 맨날 싸워요. 내일 되면 또 바뀔 수 있잖아.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어떻게 알아. 그죠? 현재까지 봐서는 그래요. 우원식 거 볼까요? 우원식 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같이 움직이는데 어제 얘네들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뱅크웨 글로벌 코어노 모빌리티 그룹 한국 정밀기계 왜 갑자기 움직이죠? 왠지 급등 한번 나오게 생기지 않았어요? 개미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눌림목의 모습. 그 다음에 아까 누구 오세훈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 이거 3개만 보면 되거든요. 이 3개가 일단 메인이니까 진양화학 보세요. 왠지 한번 뽑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진양산업 이거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그냥 심플한 눌림목이잖아요. 왠지 내일 상한가나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양폴리 눌림목이 너무 잘생겼어. 오세훈 씨 잘생겼죠. 신사같이 그죠? 네. 너무 이게 종목도 너무 잘생겼어요. 차트가 있잖아요. 흠이 없어. 근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잘생긴 건 맞는데 너무 쉬워요. 조만간 또 오르게 생겼네. 아까 그 3개가 다 그렸죠? 그 다음에 저기 한동훈 거 시간이 이게 다 안 되겠다. 벌써 40분 다 됐네. 내일 2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내일 2탄을 원하신다 그러면 유튜브 쪽에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내일 2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니까 실시간 채팅이 안 되니까 지금 찍어놔 보세요. 네. 왜냐면 유승민, 뭐 이준석, 김문수 이런 홍준표, 안철수 이런 이 사람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인용일 때도 얘기해야 되고 그죠? 인용 얘기를 못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 거 볼게요. 이거 얘기 그 보는 동안 찍어 놓으세요. 자, 뭐 저조하면 안 하고 관심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듣기 싫은데 뭐 하러 하겠어요, 그죠? 네. 듣기 싫으시면 안 해야지. 자, 한동훈 거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한동훈 관련주. 태양금속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태양금속 봅시다. 왠지 하나 뽑을 것 같지 않아요? 오파스넷. 왠지 그냥 한 방 나올 것 같잖아. 대성홀딩스. 이미 가고 있어요. 옛날에 은하철도 999 그 만화 보신 적 있어요? 기차가 어둠을 뚫고 막 갈 때 그 뭐야 기차 거기는 기차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쫙 철로가 돼 있잖아요. 그거 타고 막 기차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막 쫙 가고 있잖아. 엄마 찾아서 지금 가듯이 그냥. 이러다가 왠지 상한가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다 이렇게 생겼어. 누구께? 아까 그 네 사람께.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내일 얘기할 김문수 씨 관련자 하나 볼까요? 화신전공 이런 거. 그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인데 이렇게 크게 놓고 보는 눌림목이에요. 대형 포장 눌림목 맞거든요. 근데 왠지 불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올라가 봤자 왠지 여기에서 걸릴 것 같고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질 것 같고 되게 불안해 보이죠. 이쪽은 되게 불안해 보여요.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때 수혜를 입는 쪽은 되게 다 눌림목이에요. 얘네들 다 눌림목인데 좀 불안해 보여. 하다못해 아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런 유승민 있죠? 유승민. 네. 대신정보통신 이런 거 보실래요? 여기도 괜찮아 또. 괜찮아요. 홍준표 씨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세모라 했잖아요. 그 얘기 내일 할게요. 인용됐을 때 어떻게 될까. 네. 이렇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 피해를 입는 종목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거 2주 앞두고.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이제 만약에 세력이 탄핵이 기각될 걸로 판단해서 피해를 입을 만한 대선주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언제 움직일까요? 2주 전쯤에 움직입니다. 통상 2주 전쯤에 움직인다고요. 통상. 좋아요. 평상시보다 많이 눌러주셨네. 평상시보다 3배 많다 지금. 내일 해드릴게요. 평상시에는 한 3, 4개밖에 안 누르시더니 실시간에서 지금 10개가 넘었네. 해드릴게요. 추가로. 준비한 거에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판단 내일까지 듣고 판단하시더니 조심하셔야 돼. 수익 난 게 있다? 좀 챙기면서 하세요. 욕심내시면 안 돼. 최근에 저한테 대선주 특정 종목이나 특정 후보걸 물어보신 회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그분들이 다 물어보신 게 공통점이 뭐냐면 나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이만큼 많이 갈 것 같아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럼 뭐예요? 욕심내신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욕심내는 분들이 지금 여러 명 있었어요. 네. 저한테 뭐 물어보신 분들 뭐 찔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만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물어봤다고. 그러면 본인만 그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버실 텐데 여러 명이 동일한 질문을 했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망해요. 제가 대답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야. 여러 명이 그랬어. 그냥 적당히 먹고 빠지셔야 돼. 얘네들 제가 보기엔 세력이 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오성첨단 소재하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얘는 언제 그랬어요? 2달 전에 9월달에 먹고 빠졌잖아요. 세력이 이미 많이 올렸죠. 이 당시에도 트럼프가 될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미국 쪽에서는. 근데 9월달에 한번 올려가지고 이게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게 만약에 도망가는 거라고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바이오. 이거 끝까지 이건 10월 초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아니죠. 끝까지. 심지어 선거하기 직전까지도 속였다니까.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해리스 안 되겠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갈 것처럼 그랬었죠. 속지 마세요. 속으면 많이 아파요. 사람한테 속고 배신당하면 많이 힘드시죠? 엄청 힘들어요. 특히 가족한테 친한 친구일수록 더 힘들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속잖아요? 여긴 돈을 날려요. 물론 개인들끼리 속는 게 보통 돈 때문에 속이는 거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가장 많이 속이는 놈이 누구다? 우리나라 MBC, KBS, 뭐 SBS,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쓰레기 언론사들이에요. 난 얘네들 다 쓰레기로 봅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지도 못하겠어.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들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제가 만든 주식 격언 있잖아요.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자. 죽을 때까지 속지 말자. 네. 속지 마세요. 쓰레기 언론. 그죠? 네. 내일은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리고 탄핵이 기각됐을 때 지금 김동연 씨과하고 김경수, 뭐 김부겸 이런 사람, 임종석 조국은 감옥 가 있으니까 됐고 임종석 관련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네? 탄핵 기각 시에 야권 잠룡들 유시민 씨 것도 봐야 돼. 유시민도 네. 재밌겠죠, 그죠? 내일은 네.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거 오늘 한 30-40분 안에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안 끝났네. 내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목요일 아침까지만 좀 참으시면 그죠? 네, 이제 추운 게 싹 사라지고 아주 따뜻한 봄날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